네, 안녕하세요. 토시코라입니다. 이번 시간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108번째 시간이고요. 급등한 나스닥과 흔들리는 시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응은 무엇일까? 네,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 추가 매수 완료했다는 내용으로 꾸준한 매집 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평생연금 배당 여기 폴더 안에 들어오시면 있고요. 블로그고요. 108번째 시간 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 몫인 거 잊지 마시고요. 특정 투자 결정, 권유,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국내외 증시 그리고 추가 매수한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ETF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보시는 여기 그래프가 보일 텐데요. 그죠? 지표가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네이버에 있는 증권 쪽에 해외 증시 쪽에서 가져왔습니다. 네이버의 증권 쪽에 있는 증시에서 요 이미지 가져왔고요. 출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밤에 뭐 여러분들 잠자시다가 다 깜짝 놀라시지 않았을까? 아마 이렇게 뭐 야간에 문자가 오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문자를 걸어놨는데 어쨌든 새벽 한 4, 5시쯤에 이제 문자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그죠, 엄청나게 급반등을 했습니다. 이런 급반등이 있었어요. 여기 관련돼서 한번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특히 나스닥은 12%가 올랐는 건 되게 제가 판단할 때 되게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그냥 좀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이렇게 급등해서 올라가는 게 좋을 법하긴 한데 이게 급등한 이유를 또 보고 나면 조금 그쵸?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런 급등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좀 반갑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흔들리고 불안하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린 만큼 이만큼 올랐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오른 만큼 또 내릴 수도 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 한번 보죠. 내용 중에 보면 이제 특히 이번에 오른 건 미국 그 나스닥 중심의 기술주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12% 넘게. 그리고 17,000선이라고 하는 나스닥 종합지수를 돌파했고요. 한 방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갑지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급변하는 것 자체가 우리 같은, 저 같은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 자체가 리스크인 거예요. 올라서 좋기보다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배당주를 계속 모아가는 입장에서는 갑자기 올라버리면 아침에 또 우리나라 주식에서도 급등하겠죠. 그런 관계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 시장이 이렇게 급등했을까를 좀 찾아봤더니 이건 뭐 다른 게 아니라 무역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세가 이게 원래 이제 미국에서 관세를 매기려고 하는 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는 내용 하나 하고 다만 중국은 125% 관세를 그냥 부과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부담은 줄은 편이겠죠. 왜냐면 우린 중국이 아니니까. 어, 하지만 미국 내 생산 기반만 좋아지는 꼴이 되겠죠. 나중에. 관세가 유예된 건 좋은 일인데 또 90일 후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25%인가요? 그걸 더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도 불안한 겁니다. 그런 것들. 어쨌든 미국 내에서의 이런 주식들은 기술주죠. 다 이제 강세를 보였다는 것들 이해하시면 돼요. 어, 이런 걸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부릅니다. 급등, 뭐 급반등, 급하락, 급락 다 좋습니다. 지금보다 완전히 지금에 있는 이 지수가 꺾이는 이런 이 각도가 깊어지는 걸 우리는 변동성이라고 부를 텐데 사실 이런 것들이 커질수록 우리는 시장을 예측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도 예측을 하지 않으시겠죠? 다만 대응을 하실 거예요. 대응만 하다 보면 그 다음 미래가 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대응에 한 발짝 더 앞서서 전략이라는 걸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당주를 사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배당주를 사기 위한 최적의 조건은 시장이 잔잔하고 조용한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 적당한 하락이 사실은 전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배당이라고 하는 금액 자체에는 크게 변함이 없을 거니까. 뭐 고정 배당일 경우에는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급등해버리는 순간에는 이 배당주를 사기가 조금 무서워지죠. 오히려 반대로. 시장은 환호할 거고, 저 같은 개미는 혹은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환호할 만한 빅뉴스죠. 근데 저는 별로 기분 좋지 않다는 거. 그거 이해해 주시면 좋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이제 예측하려고 애쓰지는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애쓰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경제신문이나 뭐 어떤 그런 경제신문지를 많이 보긴 있지만 그거 가지고 내일 어떻게 될 거라고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냥 다만 내일
내일 뭘 살 거고 뭘 좀 취할 거다라는 생각, 그죠? 그 정도의 생각 가지고만 이제 조금 유지를 하는 편이에요.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우리의 계획 혹은 전략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당주에 입각해서 좀 이렇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판단해 보면 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일 때는 그냥 시장 그냥 꾸준히 관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런 마음도 생겨요. 가끔은 우리는 배당주를 하긴 하는데 이런 마음도 생겨요. 시세 차익이 너무 많이 난 경우는 막 팔고 싶은 욕망도 저도 생겨요. 그럼에도 팔지 말고 그냥 그 수량을 좀 유지시키는 게 하나의 또 전략이기도 해요. 사람이라는 게 눈앞에 보이는 괴물생심이잖아요. 눈앞에 그 이익이 보이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걸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배당 포트폴리오는 계속 관심 있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는 팔지 않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사고 파는 걸 몇 번 했는데 결국은 되돌아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팔고 사고 했던 그 평균값이 지금의 주가 내 가지고 있는 평균값보다 낮더라고요. 그 말은 과거에 내가 그냥 쭉 가지고 있었으면 요 정도 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왔을 텐데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그죠? 지금은 평균 가격이 아직 밑에 있다는 소리예요. 원래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여기 있었을 텐데 이만큼을 내가 수익을 못 얻었다는 소리예요. 물론 사고 팔면서 시세 차익은 있었겠지만 그죠? 다만 이때는 또 배당금을 우리가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그런 시대의 경험으로 좀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배당 포트폴리오 잘 유지하면서 그리고 경험 수량 정도 1개, 2개 정도는 괜찮다 그랬죠. 그리고 쓸데없이 뭐 1000개, 2000개까지 확신이 들지 않는 주식의 종목에 대해서는 물량을 많이 그러니까 매수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배당은 현금 흐름으로 가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 시키기 위한 조치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안정화도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늘 얘기하지만 매수하거나 매도할 일은 없지만 이게 분할 매수, 즉 오버해서 사지는 마십시오. 한 방에 사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한 방이라는 말 자체는 머릿속에서 지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절대 한 방에 살 수가 없는 구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한 개씩, 2개씩 사죠. 그죠? 이게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급락하는 시점에는 조금 더 샀었고, 급등하는 시점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사고 싶은 거, 혹은 그냥 관망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전략을 계속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정기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현금은 20%, 30%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상승할 때는 기분이 좀 좋진 않죠. 그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하락할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이걸로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장점을 좀 유지하시려면 분할 매수로 반드시 현금까지 보유하시라는 거 보고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배당 투자라는 게 여러분들 배당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제 물론 여러분들하고 하는 입장에서의 배당은 한 달에 우리가 고작 3만 원 내지 4만 원밖에 못 받지만 과거에 제가 해온 것부터 하게 되면 이 금액을 훨씬 초월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과거의 데이터고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는 고작 3, 4만 원인 것뿐이에요. 근데 그거 기억나세요? 우리 2월 달에 그 받은 배당금 혹시 기억나십니까? 1,000원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 근데 지금 어느새 지금 3월, 4월 오면서 3만 원, 4만 원 된 건 우리가 꾸준히 매집하고 매수한 그냥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배당금 자체를 제가 이제 생활비 혹은 활용하는 처에 사용했을 수도 있겠지만 일부분은 다시 배당 재투자를 해서 복리의 효과 혹은 복리의 마법이 발생되는 걸로도 좀 이해하시면 돼요. 정말 복리가 가장 아름답고 무서운 무기입니다, 우리한테는. 그냥 아름다운 무기예요. 무섭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개인이 혹은 누구든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무기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복리입니다. 그래서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 저는 최소한 꾸준한 매수, 그 다음 현금 보유, 그 다음에 좀 관심 있게 이제 포트폴리오 유지하면서 그리고 시적절하게 매수를 완급 조절하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투자도 하나의 생활이기 때문에 리듬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그 리듬을 그죠? 꾸준함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항상 그 시장을 너무 깊이 있게 보시는 건 저는 별로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배당주를 하게 되면, 그죠? 하루에 그 시세 차익으로 볼 수 있는 그 투자되는 시간 4-5시간을 거의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주는 그닥, 그죠? 시세 차익이 아니기 때문에 사놓고 관리하고 보고 그게 끝인 거예요. 내일 어떻게 할지 그 고민인 거죠. 그리고 배당금 받으면 뭐 살지, 뭐 사 먹을지, 어떻게 투자할지, 어떻게 이용할지를 고민하는 부분인지라, 그래서 시장하고의 좀 어떤 거리감을 만들어줘서 오히려 우리 정신생활에, 정신건강에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넋두리를 말씀드렸고,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했는 거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108번째 시간에 급등한 나스닥과 흔들리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응은 무엇일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인프라는 요거 ISA 계좌에서 추가 매수 2주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요거 미리 보죠. 여기 있나요? 네. 원래 20주였는데 20개였는데 22개로 됐습니다. 22개 매수 완료했다는 내용 보시면 되고, 마무리하죠. 나스닥 급등, 어제처럼 급등한 거, 시장은 늘 예고 없이 요동을 치는 거라고 이해하십시오.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흔들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고 없이 흔들리는 요동침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응 혹은 뭐 계획, 이런 전략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배당주 중심으로 꾸준히 관찰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분할 매수해 주시고, 현금 당연히 보유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뭐 오늘도 배당이 쌓이고 뭐 내일도 매수가 이어지는 우리 투자 예정에 있는데요. 단기 급등락에 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복리라는 것과 시간은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무기라는 것 잊지 마시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은 본인 몫인 거 잊지 마시고요. 꼭 성공 투자해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